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에는 우리 황지우라는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라는 시를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육사의 꽃과 윤동주의 참회록을 배웠었죠. 그래서 윤동주와 이육사는 항상 비교하는 대상이다. 둘 다 의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윤동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인 의지, 아직 행동까지 이어지지 못한 의지이며 이육사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불어 윤동주라는 사람은 시 속에서 동일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성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얻은 감정, 부끄러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데 그 부끄러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반성의 의지를 드러낸다라는 게 세 개의 윤동주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황지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황지우라는 사람은 시대를 조금 많이 뒤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이육사와 윤동주는 1940년대였다면 이 황지우라는 사람은 1960에서 80년대, 그 중에서도 1970년대, 80년대 이때 굉장히 시작 활동을 많이 했던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사람의 특징은 그럼 뭐가 있냐? 요 사람의 특징을 알려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1960년대 4.19 독재 정권에 대한 그러한 반발로 시작되면서 80년대까지 쭈르르르 뭐에 대한 열망이 계속 나타나냐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에 군사 정권까지 항상 독재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19 혁명도 있고요.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1970, 80년대 역시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민주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요. 이 민주화를 누가 결국 이루어내냐면 위에 그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민중들이 이루어내거든요. 이 민중들이 이뤄내고자 노력하는 그 민중들의 강인한 의지,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인물이 바로 이 황지우라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지우라는 사람이 나오면 물론 겉표면상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민주화를 위한 민중의 열망에 대한 노래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를 몇 개 분석해서 알겠지만 계속 이미지의 대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차가움의 이미지, 따뜻함의 이미지, 어두움의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막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비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보통 차갑고 어둡고 밝지 않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존재들이냐면 부정적인 존재들이고 따뜻하고 밝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존재로 그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나중에 모르는 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1학기 때도 저희 모르는 시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역시나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라는 시에서도요. 이 이미지의 대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서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트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자, 이렇게 되는 시가 바로 이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라는 시입니다. 자, 우선 제목부터 볼게요, 얘들아. 겨울로부터 봄으로 넘어간대요. 얘들아, 겨울은 춥고 아무것도 없고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계절이라면, 그러니까 즉 부정적인 의미라면, 봄은 이제 따뜻해지면서 온갖 생명력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제목으로 추측해 보건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볼게요.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이 나무가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시적 대상이 되겠네요. 시적 대상이 되겠네요.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요. 굉장히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주체적인 모습의 나무입니다. 자기 몸으로 헐벗고, 자, 헐벗었대요. 부정적이죠. 따뜻하게 있는 게 아니라 춥게 있는 거.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굉장히 추운데요. 부정적이면서 더불어 어떤 이미지냐면 영하면 어떤 기준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밑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배웠었어요. 1학기 때. 이거 무슨 이미지냐면 그렇죠. 하강적 이미지. 근데 하강적 이미지 보통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렇죠. 부정이죠. 그래서 해가 뜨는 게 긍정적인 이미지, 해가 지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헐벗고 아무것도 따뜻한 그런 자신의 보호가 없이 영하 13도, 영하 20도의 지상에서 온몸에 뿌리를 박고 있대요. 얼마나 나무한테는 이게 시련이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 춥고 헐벗은 상황이 나무에게는 시련의 상황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상에서 온몸을 뿌리박고 거기다 뿌리를 내린 거죠. 대가리를 쳐들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들아, 지금 분명히 나무한테는 시련의 상황이 맞거든요. 시련의 상황이 맞아요. 근데 얘가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뭐 하고 있냐면 대가리를 쳐들고 있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의 상황이지만 시련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굉장히 의지적인 모습이 보여주는 거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라는 뜻입니다. 무방비에 나목으로 서서 이 나목으로 섰대요. 무방비래요.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목은 그 잎이 다 떨어진 황량한 그 헐벗은 나무를 나목이라 부릅니다.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이고 참 벌 받는 자세로 서 있대요. 이거 역시도 이 나무한테는 굉장한
고통과 시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나무는 결국에 통째로 종합해서 이해하자면 굉장히 자신에게는 춥고 고통과 시련의 상황을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두 손으로 벌 받는 자세로 서서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다 똑같은 의미겠죠. 얘랑 다 똑같이 이 나무한테는 고통과 시련입니다. 기립하여 서서 그러나 이거 중요합니다, 얘들아.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는 보통 언제 쓰냐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달라질 때 쓰이는 거죠. 나 어제 밖에 한 번도 못 나갔어. 그러나 난 집에서도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는 앞에서 나오던 내용을 한번 확 뒤집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냐면 시상 전환. 내가 이야기하던 시의 전체적 내용들이 한번 여기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 전환의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앞에까지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 시상 앞에까지의 부분에 나무는 어떻냐면 헐벗었고요. 헐벗음. 그리고 추웠고 그다음에 영하의 온도를 견뎠고요. 그 다음에 벌 받는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냐면 고통과 시련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아닌데 드디어 나무가 자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냉혹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온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런 상황에 그냥 순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서 거부하기 시작했대요. 이런 냉혹한 현실의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그 다음에 거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영하에서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잘 보세요.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는 영상이 아니라 영하였어요. 그래서 밑에 어떻게 됐냐면 뿔이 박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하강적인 이미지였어요. 근데 밑에 오면 얘가 갑자기 이 문제의식을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요. 상승적 이미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상승적 이미지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뿌리 박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불이 터지면서 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이 시련과 고통을 이 시련과 고통을 벗어나려면 이 정도의 고통이 감내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얻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현실 극복의 과정입니다.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아까는요 나목이었어요. 분명히 그쵸? 여기 보시면 나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목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터지면서 자신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자, 싹에서 잎이 됐어요. 이제 더 성장한 거겠죠.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맞으면서 자, 4월이 됐어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의 상태지만 이제 4월의 하늘을 들이받는데요. 들이받는다는 거 어디다가 이렇게 갖다가 부딪힌다는 게 아니라 내 온몸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푸르른 4월의 하늘, 따뜻한 이미지죠. 긍정의 이미지예요. 이게 바로 봄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 받으면서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고통과 시련을 극복했더니 그제서야 자기 스스로 견디고 희망을 바라보는 나무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자, 싹을 내밀고 잎을 만들어낸 최종 목적지 어디예요? 꽃입니다. 꽃. 그래서 얘는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정말 다 떨어지고 헐벗은 나무였다가 스스로가 뭐를 만들어내냐면 희망을 만들어내요.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견디고 나서 희망을 만들어내는데 그 희망의 시초가 싹이고요. 그게 커서 잎이 되고요. 그게 커서 결국엔 꽃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꽃 피는 나무는요.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고통을, 시련을 극복한 모습의 보여주는 소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싹, 잎, 꽃 이렇게 가는데요. 1번 싹, 2번 잎, 3번 꽃. 이게 결국에 요 꽃이 나무가 이루고자 한 목표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 이 나무는요. 자신의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결국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에 우리 하강적 이미지를 썼을 때는 우울하잖아요. 우울한데 이 상승적 이미지를 쓰게 되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역동적이야. 뭔가 이제 막 밀고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영화, 액션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아니면 영웅이 나오는 히어로물 같은 데서 보면 초반에 막 그 고통을 막 견디잖아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빠밤 나타나가지고 온 세계를 막 평정하죠. 근데 굉장히 희망적이고 역동적이에요. 근데 막 밀고 가고 밀고 올라간다라는 걸 또 반복하면서까지 반복을 통해서 지금 얘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만 볼 수 있었던 좀 특이한 부분들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서서히, 문득, 마침내, 끝끝내. 여기 부분에서 뭐를 많이 쓰고 있냐면 쉼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흡을 조절하고 여기서 잠깐씩 쉬어주라는 거예요. 호흡을 조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마련해주고 있다. 라는 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정리하던 거 계속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그러나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시상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시상 전환 전에 나무는 헐벗음, 영하의 온도를 견디고 벌받는 자세로 있었던 고통과 시련의 나무지만요. 그러나 이후의 나무는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버티고 거부해요. 버티고 거부해요. 그리고 밀고 올라가요. 그리고 싹, 잎, 꽃을 피워내는 결국에 시련과 고통을 극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상전환 이후의 나무의 모습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 화자는 누구냐면 이렇게 나무가 자신의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걸 보는 사람이죠. 여기서의 화자는 자신의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나무가 이럴까요? 나무가 자신의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 여기를 보시면 돼요. 마침내 끝끝내 결국에 너는 이루어내고 말았어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침내 끝끝내 요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이 나무가 결국에 네가 극복하고 꽃을 피워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예찬적이고 굉장히 감동하고 경이로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겨울에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결국에 꽃을 피워낸 나무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진짜 그냥 나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 민주화를 끊임없이 열망했던 민중의 강인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이하게 사실 나무가 진짜 벌서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신의 혀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상승하강의 이미지, 대립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모습들,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강조되는 모습 역시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표현법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복 강조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그 나무가 민중을 뜻한다고 봤을 때 민주화를 위해 이 독재의 현실을 강인하게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담은 시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라는 시였습니다. 처음에 봤을 땐 좀 길고 그 다음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자꾸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나오고 이랬지만 사실 이렇게 뜯어 보니까 별게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힘들고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련과 고통을 딛고 우리는 이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최대화하고 우리가 또 나름 학교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을 얻어보는 그런 봄나무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